One, two, three,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안녕하세요, 보물농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은 이제 농장에서 시까마 씨앗을 포트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까마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까마를 저희 보물농장에서 처음 재배를 했습니다. 이 시까마를 우리나라에 들여오게 된 계기가 있는데 삼채 때문에 이 시까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삼채는 그동안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굉장히 이 식이유황 성분이 아주 특별하게 많이 들어있는 작물이라서 아주 매력이 있는 작물인데 방송에서 잘못된 오보 방송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잘 나가다가 주저앉아서 지금은 아시는 분만 매니아분들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작물이 삼채죠. 근데 이제 지금 삼채가 이렇게 보면 이런 뷔페식 같은 데 가보면 이 삼채 무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 그 삼채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재배법에 대한 게 확실치가 않아져 가지고 초창기에 삼채 재배를 하셨던 분들은 고생을 좀 많이 하셨죠. 그 이유가 이제 삼채의 주 성분이 그 식이유황 성분인데 그 유황 자체가 이 뜨거운 거잖아요. 유황불. 그래서 이 삼채는 굉장히 열이 많은 작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삼채를 이제 봄에 심어서 늦가을에 이제 그 뿌리를 수확을 하고 아니면 이듬해 봄에 월동을 하고 나서 이듬해 봄에 그 삼채 뿌리를 수확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이 한여름에가 이제 가장 삼채는 재배할 때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 한여름에는 뭐 온도가 막 그 35도 뭐 32도 뭐 30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삼채를 심은 밭에 이 비닐 멀칭을 하는데 그 비닐 멀칭을 하다 보니까 이 지온이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막 한여름 더울 때는 지열이 한 7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삼채 자체가 갖고 있는 열에다가 그렇게 이제 외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삼채가 그냥 사가버립니다. 녹아버려.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삼채 재배할 때 가장 그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그 한여름에 그 고온을, 열을 식혀줄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걸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삼채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굉장히 고생했고 피해를 좀 많이 봤죠. 이제 그래서 한여름에 삼채를 어떻게 그 온도를 낮춰줄까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다가 차각막을 치워주기도 하는데 뭐 작은 평수야 뭐 차각막 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막 몇천 평씩 되는 밭에 이 전체를 다 이 차각막을 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각한 게 뭔가 이 삼채하고 혼작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혼작 작물이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작물로 해서 뭐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던 게 이제 옥수수였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옥수수는 굉장히 거름을 많이 빨아먹기 때문에 그닥 그늘을 만들어 주는데 굉장히 좋긴 한데 이제 그런 거름을 많이 빨아먹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옥수수는 이제 저는 하질 않았고 그래서 뭔가 이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덩쿨 작물을 같이 심어주면 좋겠다 혼작 작물로.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이 외국에서 굉장히 동남아 쪽이나 이 남미 쪽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품이거든요. 이 시까마를 다른 말로는 얌빈이라 그러거든요. 얌빈. 얌은 아시지만 영어로 마라는 뜻이죠. 뿌리가 마는 아닌데 그냥 마 같다. 그 다음에 비는 콩이죠. 시까마의 줄기는 이게 꼭 그 줄기가 칡넝쿨하고 똑같아요. 모양새도 그렇고 자라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칡하고 꽃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칡꽃 보셔서 알지만 거기 이제 꽃이 이렇게 쫙 피면 거기서 이제 씨가 달리는데 그 씨앗이 꼭 콩알 같다 해서 이제 얌빈이라는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뭐 다른 말로는 멕시코 감자라고도 합니다. 멕시코 감자. 이제 이 뿌리 덩이가 꼭 감자보다는 뭐 월등히 크지만 모양새가 감자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 감자라고도 불립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시까마라는 작물이 우리나라에는 보급이 안 돼 있었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뭐 특히 동남아 쪽에서는 아주 뭐 일반적인 채소이기 때문에 이게 덩쿨 식물이면은 신작물의 개념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이게 덩쿨성 작물이다 보니까 삼채하고 혼작 작물로 심으면 딱 좋겠다. 이제 그래서 시까마를 이제 그 종자를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을 해서 이거를 재배를 했습니다. 이제 재배를 해서
이제 삼채하고 혼작으로 한 고랑은 삼채를 심고 한 고랑은 이 히까마를 심어서 히까마 덩쿨을 위로 올려주면 이제 그늘이 생기니까 삼채가 이제 한여름에도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고 잘 클 수가 이제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이 히까마를 덩쿨성인데 그늘을 만들려면 위로 올려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뚝 받고 이제 또 거기에 오이망 쳐가지고 이게 덩쿨을 올려줘야 되니까 이제 그게 또 작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단순하게 그냥 그 그늘만 만들어주는 기능으로는 적합하지가 않다. 일단 이제 저는 보는 관점이 일단 일선이 자꾸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선택하는 작물의 기준 중에 하나가 그건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히까마가 혼작 작물로는 그닥 매력이 없다. 그 대신에 삼치의 혼작 작물로는 매력이 없지만 이 자체적으로 어떤 신작물로서 굉장히 매력 있는 작물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삼채는 이제 삼채대로, 그 다음에 히까마는 히까마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재배를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히까마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을 했는데 이거 재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작물이 매력이 많더라고요.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이 히까마가 일단은 재배상의 장점이 병충해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할 일이 없어. 그 덩쿨이 이렇게 굉장히 칡넝쿨 같이 무성하기 때문에 이제 헛고랑으로 이제 이렇게 너무 이 덩쿨이 칡넝쿨 엉키듯이 막 엉키니까 그냥 예초기 갖고 그냥 헛고랑 쭉 한번 쳐주고 가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이제 그래서 재배하면서 병충해 없죠. 그 다음에 이게 덩쿨이 덮으니까 풀도 그닥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리고 한번 일단 심어 놓으면 특별히 뭐 관리할 만한 일이 없고 이제 가을 돼서 수확만 하면 되니까 재배상의 이점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히까마 자체가 이렇게 생식으로 그냥 날로 먹어도 굉장히 수분도 많고 약간 달달하기도 하면서 아주 달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좋은데 이 히까마가 그 우리 몸의 그 당뇨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당뇨에 좋은 그 돼지 감자를 많이 먹잖아요. 거기 이제 천연 인슐린이 많다 그래서. 근데 이 히까마에는 돼지 감자보다 더 이 인슐린 성분이 더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히까마를 당뇨 환자분들이 드시다 보면 막 심지어 어떤 분은 오히려 고혈당에서 저혈당으로 바뀌는 이제 그런 현상까지 경험을 해봤는데 그만큼 이제 이 당뇨에 굉장히 특효가 있고 효능이 아주 탁월해서 이제 그런 기능성 작물로서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히까마 자체가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서 뭐 변비에도 좋고 이제 변비 좋으면 피부에도 좋겠죠.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한테 미용 이 식품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데다가 히까마를 얇게 슬라이스 쳐가지고 여자분들 그 얼굴에 팩 하잖아요. 마스크팩 할 때 그 마스크팩 재료로 쓰면 정말 피부가 되게 부드러워요. 아주 이거 써보신 분들은 환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용으로도 매력이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미용의 원료로도 아주 메리트가 있는 작물이 이 히까마죠. 이제 그렇고 이제 그러면서 또 이걸 이제 요리로 해 먹을 때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 먹을 수 있는데 제일 제가 그 맛있는 게 그 동치미거든요. 히까마 동치미. 히까마로 동치미를 담그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 국물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아주 이 히까마 자체의 식감도 좋고 동치미 담그면 진짜 맛있고 그 다음에 깍두기 담궈도 되게 맛있습니다. 깍두기 담궈서 먹으면 약간 달달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까마를 얇게 썰어서 무말랭이 같이 말려가지고 그 말린 거를 이렇게 간식처럼 먹으면 이게 이제 말리면 당도가 다 올라가서 달달하니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도 먹을 수 있고 생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히까마로다가 액기스도 내리죠. 이제 이걸 그래서 뭐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규칙적으로 이제 생과를 이렇게 뭐 액기반에다 먹기가 좀 불편할 때는 액기스 내려서 액기스로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까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히까마 이 줄기거든요. 이 칡넝쿨 같이 굉장히 무성한 저 덩쿨이 이 히까마에는 히까마 이 덩쿨과 히까마 씨앗에는 어떤 성분이 있냐면 천연 살충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덩쿨을 그 효소 담그듯이 담가가지고 그 액비를 만들어서 그거를 작물에 뿌려주면 이 천연 살충제로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아주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는 작물이긴 한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이 이걸 많이 심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신작물이다 보니까 수요는 일단 한정돼 있는데 공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폭락하기 시작해서 이게 별로 쉽게 해서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매력을 잃어서 이제 재배를 계속 줄여왔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히까마가 이제 단점이 있는 게 치명적인 단점일 수도 있는 건데 뭐냐면 저장성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저장성이 약한데 이게 이제 히까마 이렇게 캐보면
이 전체 껍질을, 이 표피는 두꺼워요. 바나나 같이 이렇게 쫙 벗겨지거든요. 그런데 그 외피가 수확하면서 이렇게 상처가 굉장히 감자같이 얇다 보니까 상처가 나기가 쉽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썩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확을 해서 이렇게 보통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 큐어링 정확히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하면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장성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단점이라서 이거는 생과로다가 이 오랜 기간을 두고 저장하면서 팔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가공하는 가공식품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단점입니다. 그런데 이 히까마를 이제 그래서 이제 저장성과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저는 이 히까마 이 식용 뿌리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저는 이제 이 종자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이 씨가 많이 달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씨앗을 주 소득원으로 잡으면 이건 좀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 히까마 농사를 지금까지 져왔습니다. 자, 어쨌거나 히까마는 일단 장점이 재배하기 쉽다, 손이 덜 간다, 그 다음에 활용도가 되게 높다, 기능성이 특정 부분에 뛰어나다, 그리고 버릴 게 없다. 이런 게 장점이고, 단점은 저장성이 약하다,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 낮아서 떨어져서 고소득 작물로는 매력이 없다. 그렇지만 집에서, 가정에서, 각 농가에서 자가 소비용으로는 반드시 심었으면 좋은 게 이 히까마라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히까마를 제가 이제 그 포트 작업을 하는 날인데, 이 히까마를 씨앗을 발화시킬 때 이게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온도와 습도를 정확하게 맞춰주지 않으면 이 발화시키는 과정에서 다 썩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발화를, 이 모종을 실패하지 않고 이거를 모종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씨앗을 그냥 이렇게 포트에다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이 콩나물 싹 트듯이 이 싹을 틔워서 싹 튼 씨앗을 트레이 포트에 담아서 모종을 만들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9% 다 싹이 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트레이 포트에다가 이렇게 직접 이제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요게 히까마 씨앗이 싹이 튼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트레이 포트에다가 넣어서 모종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모종 만드는데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종을 만들면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모종을 안 만들고 바로 그냥 밭에다가 직파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 상태로 싹을 틔워서 밭에다가 이렇게 직파를 하시면 발화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모종 만드는 일이 한 단계가 줄어들어서 좋긴 한데, 근데 저는 어쨌거나 시간 관계상 노지에 심어야 되는 시기랑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저는 모종을 만들어서 심으려고 지금 모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트레이 포트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요 싹튼 히까마 씨앗을 트레이 포트에 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 포트에 요 싹튼 히까마 씨앗을 넣을 때 요 싹이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넣으셔야 됩니다. 히까마 씨앗을 싹을 틔워서 트레이 포트에 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싹이 터 있으니까 며칠 있으면 이제 히까마 싹이 예쁘게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5월 초쯤에 날씨 봐서 완전히 밤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갔을 때 5월 초쯤에 이제 노지에 정식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싹이 올라오고 노지에 정식을 심을 때 이제 어떻게 또 심는지
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저희 보물농장 TV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